글로벌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경제 회복이냐 아니면 코로나19 재확산이냐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건 봉쇄 강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엇갈려서 마감됐고요. 국내 들어온 속보 소식부터 경제 지표부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떴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보합세로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5월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세, 마이너스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8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보인 건데 한 달 만에 마이너스 물가가 멈춰 섰습니다.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다소 위안을 줄 수 있는 재료인데요. 사실 최근 1월부터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대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가 안정 목표치는 2%였는데 이를 한참 하회할 것으로는 예상됐던 바가 있었죠. 부채 상환 부담도 있고 투자를 기피하는 흐름도 있고 비대면 경제 활동이 지속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물가가 멈췄다는 부분, 상당 부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위안을 줄 수 있는 요소이니까 이 부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표 만나볼게요. 자, 다음 생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0.3% 하락세 나타났죠.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경제 지표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이 지표는 상승했습니다. 다음 지표 만나보시죠. 자, 신선 물가, 식품 물가 지수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상승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1차 산업인 음식료 관련주의 상승세가 괜찮았거든요. 이 소비 진작하기 위해서 긴급 재난 지원을 또 투입했고 이런 쪽으로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선식품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더 오를 수 있었다. 이런 부분으로 유추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 지표, 경제 지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주요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요. 일부 국가가 여전히 코로나19 사태에 빠져서 굉장히 길고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이후에 현재 집계 수치를 보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1,050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됐고 5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해제하기 시작이 됐는데 이런 움직임을 자제하고 광범위한 규제를 재도입해야 된다라고 WHO에서는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해서 중국에서 발견된 신종 이 돼지 독감 바이러스 우려감도 현재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주시하셔야 되는 게요. 세계적으로 대유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수천만 명이 사망을 했죠. 이 스페인 독감과 유사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에 더해서 이중 악재가 될 수 있을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이슈 만나볼게요. 자, 미국 상원의 민주당원들이 일시적인 실업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장기간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7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 주당 $600 급여를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개별주의 실업률이 11% 하회될 때까지 이 프로그램 시행을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6월 5일 기준으로 미국의 실업률은 13.3을 기록한 바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상승세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WTI와 브렌트 유가 모두 함께 1% 넘게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왔고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 이런 것들도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원유 재고 감소세도 역시 국제 유가의 상승세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국제 유가의 거래가 끝나고 나서 사우디 쪽에서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사우디가 앙골라와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감산 미이행 보충 방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제출하지 않고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앙골라와 나이지리아의 이 석유 판매하는 고객인 중국과 인도에 판매되는 석유에 대해서 석유 가격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국제 유가가 출렁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봐야겠고요. 자, 그리고 국제 금값은 어제 1,800달러대를 돌파했는데 오늘은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1,77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도 하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제약업체 파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초기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이것을 좀 반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초기 임상 결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개 실험용 백신 중에 1개 백신에 대한 초기 실험에서 면역 반응을 발견했다라고 파이자 측에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45명의 시험 대상자 중에서 일정량을 투약한 이런 사람들에게서 45명 전부에게서 중화 항체가 형성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파이자는 또 일부 투약자들에게서 발열 등의 그런 부작용이 있었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이러면서 파이자의 주가가 오늘 3%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이자뿐만 아니라 바이오테크 기업 모더나도 이번 달에 대규모 임상 시험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연말까지 과연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고 일반 대중들에게 공급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책임지는 굿모닝 2부 안녕하세요. 저는 김호수 이지혜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는 앞서서 보셨듯이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어쨌든 상승의 모멘텀은 계속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엇갈리면서 경제 지표도 좋게 나왔지만 엇갈리는 상황이 시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네, 미국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온 거는 한국 수출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일 수 있는데 그렇죠. 백신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락해서 마감됐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 봉쇄 조치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이 경계 심리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7월 첫날 하반기 첫 거래를 했는데 6월과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에는 좋게 흘러가다가 장 막판에 또 수급 불안 여러 가지 때문에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또다시 경제 정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하반기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판 뉴딜 계획을 이번 달에 발표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여기에다가 하반기 역성장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증시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내년까지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하겠다라고 했고요. 오늘 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가 본데 이쪽에서 바이오 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구축을 논의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향후 나오는 안건들 그리고 정책 시행 방향성 꼭 점검하시기 바랄게요. 네, 바이오 데이터 센터를 개설을 하면서 바이오 산업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중소업체들에게 투자 자금이 많이 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1주년을 맞았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좀 반응을 보여야 한다. 수출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한다라고 반응이 나와서 일본 쪽에서는 또 어떤 반응이 역반응이 나올지도 우리 시장에 오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또 바쁘게 숨가쁘게 오늘 개장 상황을 체크를 해드려야 되겠죠? 네, 자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그럴까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작합니다.
종목 챔피언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챔피언 전략 세워드릴 텐데요. 그 전에 당부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카카오톡에서 이데일리 TV와 김영구 전문가를 사칭한 채팅방이 생겨나고 있다고 해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꼭 그 리스크 잘 피해가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김영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굴개굴. 팡팡! 네, 고맙습니다. 시장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대외, 특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펀더멘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자, 우리는 현금 비중 80% 확보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챔피언 종목 전략은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인 느낌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하반기가 접어들면서 어제 첫 거래일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정강 후약의 모습이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최근에 보면 아침에 들어 올렸다가 오후에 밀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실물단들에 대한 부분들이 묻어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제는 보면 기관이 조금 매수를 해줬는데요. 개인이 이제 매수의 금액들이 많이 이렇게 딸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큰 이슈는 뭐냐면 뭐 다음 주가 되겠죠. 옵션 만기가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실물단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매수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현금 보유. 7월, 8월, 9월 달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연에 현금을 많이 준비했는데요. 현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전략이 짤 수 있어요. 근데 현금이 없고 종목만 있다면 조금 더 힘든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계속 늘렸던 겁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왔는데요. 이제 하반기에 대한 부분 골든 타임을 잡자. 저는 이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금을 80%까지 가져가는 이유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보고 그다음에 국내 주식 보고 그다음에 증시 보고 그다음에 종목 AS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0포인트가 되게 무거운 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걸리잖아요. 이쪽 자리가. 좀 어려운 자리예요. 처진 어깨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여기가 처진 어깨다 이렇게 보면 돼요. 특히 이거를 볼 때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죠. 믹싱을 하거든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대외의 환경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믹서기로 돌린다 그랬잖아요. 6월부터 다우존스는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힘을 못 받죠.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그다음에 반등에 들어와도 반등의 힘이 약해요. 박스권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26,000포인트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를 못 뚫고 있어요. 계속 이 자리에서 맞잖아요. 못 뚫더라도 계속 밀리고 그래서 다우는 처진 어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 더 빠질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만스닥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이 움직였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많이 움직였는데 여기도 고평가라고 봅니다. 여기 3봉, 3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3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조만간에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자리에서 많이 레벨업이 됐거든요.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점에 대한 버블에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서가 버블이었었고요. 이 자리는 지금 윗자리를 만드는 자리인데요. 나스닥을 가지고 있는 나스닥 품목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입절하는 게 어떨까 이런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꼭대기까지 왔어요. 근데 S&P도 마찬가지고 이쪽 3,100포인트 여기가 처진 어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위쪽 고점들이 자꾸 낮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좁은 박스권이라 하거든요. 여기 봤을 때는 어깨가 처지는 어깨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S&P 500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펀드 얘기했는데요. 베트남 펀드는 잘 가고 있어요. 조정 끝나고 어제 양봉 하나 나왔고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ETF나 그다음 펀드 말씀을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1, 2년 투자할 때는 가장 적합한 게 베트남이 아닌가. 그래서 적립식 펀드라든지 ETF 쪽 관심을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자, 중국 펀드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은 잘 가고 있잖아요. 제가 펀드를 말씀드리고 많이 올랐네요. 가입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잭테크로 한 달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래서 두 가지 펀드를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적립식 펀드를 말씀드렸고 ETF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국은 앞으로 좀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중국과 베트남은 소액으로 펀드를 들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도 좀 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환율단들이 1,200원대이거든요. 아마
1200 이번 올 하반기에는 1240이나 1260까지는 한 번은 트라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달러도 좀 더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위안화는 우리랑 똑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달러 인덱스는 바닥에 있어요. 7.15달러 이쪽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최근에 농수산물 밀 그다음에 대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비리 뭐 이런 쪽으로 농수산물 쪽으로 강하게 이 원자재 쪽 파생 쪽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식료품 관련주들 좀 집중하게 봐야 돼요. 최근에 대장주진 CJ 제일제당 같은 거는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먹거리 관련주들을 하반기는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밀값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두값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무역 갈등이 일어나면서 대두값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다음에 귀리 이런 농산물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엊그제 농업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듯이 하반기에는 식료품 관련주들도 잘 보는 것도 이 투자시장 공략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구리값 잘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리은 전방산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때 우리가 구리값을 많이 보거든요. 구리값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금값은 어제 많이 내렸잖아요. 1800이 되게 위험한 자리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라이 노크를 하다가 계속 물리잖아요. 이 자리는 무거운 자리예요. 어쨌든 기술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니까요. 여기서는 혹시 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좀 많이 팔아서 익절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거의 다 왔어요.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한번 자르고 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금은 2년 전에부터 강연회든지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금을 좀 사모으자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금보다 은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은하고 백금 쪽도 잘 보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백금의 특징은 뭐냐면 좀 특이해요. 백금의 특징은 경기가 불황일 때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백금을 조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로지 온리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ETF 상품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펀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온리 주식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는 고점에 있죠, 위쪽에. 그래도 하반기에는 F의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묻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F 관련주들, 국내 관련주들을 잘 챙겨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그다음에 또 봐야 될 건 테슬라. 테슬라 빵빵 가고 있습니다.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요. 테슬라도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봉색에 나와서 일단은 고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테슬라를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2차전지들의 아침에 움직임이 포착될 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외국 주식들을 체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아침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떨어졌어요. 예, 1.48% 떨어져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를 잘 보고 우리나라 아침에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진업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힘이 없죠. 계속 전략 후반 계속 음봉달인데요. 머리를 계속 낮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한 번 더 조정을 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 비중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지금 편하잖아요. 현금 갖고 계신 분 되게 편할 거고 종목 갖고 있으신 분들은 되게 지지부진해서 자포자기 해버리세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막 계속 지지부진하니까요. 내 자신이 주식을 버티질 못해요. 그래서 파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이 그런 자리거든요. 지지부진하게 떨어져 이렇게 급락은 없어요.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N파동으로. 그러니까 고통을 주면서 떨어진다. 그래서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은 지금은 고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AS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더 밀릴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현금 보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익절하는 전략. 만약에 종목이 수익 중이다라고 하면 종목을 다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투자 종목 아모레퍼시픽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등을 했다가 지금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하반기까지 들고 가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사이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화장품 관련주를 잘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2015년부터 시작해갖고 급등을 냈고 2018년, 17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주기. 2년 주기로 돌아온다. 이 바닥 라인이니까요. 리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전략. 그다음에 GS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건설주는 한 번 더 SOC 쪽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요. 위쪽으로 칠 수 있다. 그래서 끌고 가는 전략 쓰고요. 인버스는 어제 조금 반등을 했죠. 인버스는 지금부터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바닥 라인에 있죠. 6,600원까지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가 밴드 매매한다라고 해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국내 지수 오늘은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잖아요. 오늘 첫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아마 돈이 많이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따라 붙지 마세요. 오늘 못 사면 내일 사고, 내일 못 사면 내일 모레 사고, 내일 모레 못 사면 한 달 후에 사면 됩니다. 굳이 지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걸 잘 생각하셔서 급하게 오늘 사야지라고 하지 말고요. 다음 기회를 찾아서 우리가 대응하는 전략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종목 3개로 가는데요. 조금만 더 있다가 종목을 하나 더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4종목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조금만 더 보고 조금 더 이번에는 빠른 종목으로 하나 또 편입을 시킬 예정이니까요. 방송 잘 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투자 전략은 천천히 거북이가 되자라는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끼하고 거북이에 달리면 토끼는 빨리 가서 자지만 거북이는 엉금엉금 천천히 목표 지점에 달성을 해서 1등을 하는 겁니다. 토끼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북이 같은 매매를 해야지 토끼 같은 매매하면 다 찝니다. 그런 코멘트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자산 투자의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김영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자, 9시 40분 주식 챔피언쇼가 펼쳐집니다. 매도 타이밍 고민하신다면 직접 상담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수급으로 똑똑하게 시장을 읽는 수급 스나이퍼입니다. 자, 어제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 출발을 했다가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아쉬운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600원 넘게 순매도를 했는데요. 최근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개인들은 조금 순매수를 했고 기관이 1,5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그래도 증시를 조금 버텨주는 모멘텀이 되어줬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보겠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면서 코스닥도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258억 원, 기관은 360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코스닥에서도 역시 함께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코스닥도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이었다가 장 막판에 흘러내리는 양상이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양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일입니다. 후반기, 하반기가 이제 이틀째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또 가장 핫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시선과 이목이 쏠리는 것은 바로 SK바이오팜의 상장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SK바이오팜 최대 IPO 최대어가 오늘 등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면서 SK바이오팜과 관련된 이슈를 오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신기했던 시장의 양상이었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이 지난주에 6월 23일과 24일에 공모주 청약을 했죠. 그런데 그 사이 23일과 24일 그 전과 후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이 좀 달라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SK바이오팜의 청약이 있기 전인 6월 1일부터 23일까지 코스피에서 의약품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3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제약 지수가 역시 1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런데 SK바이오팜이 상장 공모주 청약을 하고 난 24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코스피 의약품 지수가 3% 넘게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코스닥 제약 지수도 역시 5% 넘게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이 있은 전과 있은 후에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관의 수급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기관이 특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매도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을 일단 1,20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 코스닥에서 56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알테오젠, 휴젤 같은 종목들도 기관이 순매도를 많이 하면서 많이 주가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자, 그렇다면 기관이 그동안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투자를 하던 자금들을 좀 빼면서 SK바이오팜을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금을 이동하는 것이 아닌가, 제약바이오 안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에서 SK바이오팜으로 환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에서도 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탑2라고 할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역시 외국인도 지난주에 팔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73억 원 지난주에 매도를 했고요. 셀트리온도 외국인들이 460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자, 진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금을 빼서 SK바이오팜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청약 광풍이 일었던 SK바이오팜 오늘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오늘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SK바이오팜의 공모가가 4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초가는 공모가의 90% 수준에서 200%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49,000원의 90%인 44,100원에서 98,000원까지 시초가를 형성할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시초가의 상단이 98,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만약에 많은 자금이 쏠리면서 상한가를 기록하게 된다면 127,400원까지 SK바이오팜의 가격이 오늘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고가는 127,000원 정도까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왜 관심이 많고 주가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보호예수 물량이 총 87%이기 때문에 압도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기관과 우리사주 조합에 잠겨있는 물량을 감안하면 오늘 첫날 유통될 주식 비율은 전체 주식의 1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작게 되고 시선이 쏠리고 자금이 쏠리게 되면 아무래도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적은 만큼 오늘 주가가 상한가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고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게 되면 코스피 200에 조기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다가 연말에는 MSCI에도 편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수급이 더 쏠릴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수 편입 이벤트의 긍정적인 효과로 계단식 주가 상승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여기에다가 연말까지 양호한 외국인들의 수급까지 SK바이오팜에 붙어준다면 앞으로 SK바이오팜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뒤를 잇는 또 다른 제약바이오의 대어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늘 과연 SK바이오팜의 시초가와 그리고 장 마감할 때까지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 잘 지켜보시고 수급도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 스나이퍼였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시장을 그리는 분들 중에 건설 시장과 건자재 업체 시장 동양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선정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요. 건설 건축자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잘 갈 수 있는 기업을 함께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의 흐름을 만나보면요. 대형 건설 회사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 물량을 나타내준 부분인데요. 하반기 실적이 괜찮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중요 재료이니까 이 부분 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올해인데요. 이게 8만 2천 호 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파트 신규 물량 부분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가 늘 가능성이 있어서 괜찮네라는 부분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 사실 여러 가지 최근에 부동산 고강도 규책이 나타났잖아요. 대책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건설업종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안 좋을 수는 있어도 긍정적인 부분은 꼭 포함이 되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분양 시장인데 분양 시장은 괜찮다고 하고 특히나 신규 분양 시장은 호조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게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2020년도 초기 분양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비추어서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낮은 가격 이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심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 분양 시장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부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인데요. 하지만 또 약한 부분도 있겠죠. 바로 해외 수주 혈락인데 해외 수주는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기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발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해외 수주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실적은 괜찮을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지금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삼성-ENG, 대우건설 현재 영업이익률 대비해서 앞으로의 추정치는 앞으로의 그 이익률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1분기 대비해서 조금 더 영업이익 추정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현대건설, GS건설 그리고 대우건설을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과거 이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가야 될지 이런 부분 투자 포인트에 굉장히 중요한 재료였는데요. 그동안은요. 2000년대 한 후반 정도까지는 해외 수주가 꽤 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익성이 괜찮았는데 이후 망하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죠. 이유인즉슨 수익이 낮은 그런 부분을 수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은 이미 됐었습니다만 저수익 수주가 됐기 때문에 수익성이 급락하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다시금 지금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수익이 반등하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왜 수익이 반등하느냐 봤더니 질적인 부분에서는 물음표가 있는 게 매출이 떨어지거든요.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개선되는데 어떻게 이 공간, 질을 좋게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주식 투자할 때도 이 거품이 아닌 뭐가 안 좋아져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닌 정말 질 좋은 그런 부분을 만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데 그 답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오늘 가져온 거고요. 답은 주택 사업에 대한 다각화 쪽에 있습니다. 주택 사업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건설주는 좀 희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택이 외형 성장도 외형 성장이지만 수익성 향상, 앞서서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그 수익성 향상에 보탬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변동성이 적은 원가 구조도 모멘텀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유지가 가능한 사업이라서 주택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면 누가 이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대형 건설 회사의 주택 사업 그 시장 점유율인데요. 사실 과거 20년 정도 봤을 때는 한 시장 전반적인 시장 점유율이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형 건설 회사, 그러니까 덩치 큰 건설 회사가 앞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쪽 공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형 건설사이다 보니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그래도 꽤 되는 자금을 확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쪽 시장에서 선방할 거고 20%대에서
향후 30% 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시장 점유율 확대에서는 또 긍정적인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건설 회사 그래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의 앞으로의 계획이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뭐 자사운용사를 설립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을 하겠다. 주택사업과 시너지를 내겠다.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한남 3구역 수주를 한 또 잭팟을 또 터뜨린 흐름도 있었고 해외 주택 개발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 모멘텀을 조금 더 뻗쳐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자이 GS건설 거죠. 아크로 대림산업 겁니다. 더 H 현대건설 거고 프로지오 이 대우건설 건데 이렇게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규 투자도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계획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탑픽 종목이 나왔습니다. GS건설 그리고 대림산업이 괜찮다라고 얘기했고 GS건설은 37,400원입니다. 그리고 대림산업은 11만 6천 원 건설업종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건설업종 저평가에 있어서 주택 사업을 통해 성장이 가능하다면 이게 맞아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이제 이 부분도 보셔야겠죠. 지금 노후된 주택이 참으로 많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늙은 주택 이런 부분이 580 거의 4만 호가 된다고 합니다. 580 4만 호에서 6만 호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주택 시장의 54%를 차지하니까 정말 노후된 주택이 많구나라는 부분인데 20년 이상 된 뭐 30년 대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만으로도 안 되죠. 전부 다 싹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수요는 조금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되는 거고 10년 이상 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보다도 뭐 가구, 부엌, 욕실 이쪽으로 인테리어를 변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덩달아 인테리어도 오를 테지만 리모델링 쪽이 조금 더 강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픽 종목은 뭐니 해도 이 한샘 추천 종목으로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10만 7천 원 얘기를 했으니까 보시고요. 매출과 수익성 개선에 대한 가능성 모멘텀이 있으니까 하반기 건설 시장과 건자재 업체 이 부분에서는 중요합니다. GS건설, 대림산업, 한샘 탑픽 종목으로 제시했으니까 여러분도 잘 보시고요.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는 기업들 잘 판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헬스케인들입니다. 오늘도 이슈 들어가기 전에 오늘의 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다시 올랐네요. 0.08% 오른 2108.38포인트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내릴 것 같습니다. 0.33% 내리면서 725.20포인트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계속해서 굿모닝 2부에서 그 전략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투자증권의 정원정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이슈로는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한알령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 이 한국관광공사가 한알령 해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다시 또 어제장에서는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관련주들 흐름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전에 마지막 날, 6월 마지막 날 네. 그 한알령 해제 소식이 나오면서 네. 장중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오랜만에 어쨌든 중국 소비재들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움직였고 뭐 엔터주들, 뭐 화장품 네. 관련주들 상당히 좋게 움직였는데 오후 들어서 갑자기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약간 선긋기식으로 네. 얘기가 나왔었죠. 완벽한 한한령 해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 중국 기업도 역시 한한령과 연계된 건 아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날 장중에 좀 변동이 심했었습니다. 오전에 올랐었다가 맞아요. 오후에는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면서 네. 끝나는 종목들도 좀 많았고요. 그렇지만 내용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한령 해제가 좀 된 지 좀 몇 년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상당히 좀 좋아졌거든요. 네. 많이 개선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초에도 사실은 게임 업계에서도 판호가 발급된 그런 사례도 네. 있었었고 이 한한령 이틀 전에 한한령 해제 소식이 나오기 전에도 그 국내 연예인 중에 제이팍 있잖아요. 박재범. 네. 박재범도 이제 중국 랩 서바이벌에 출연한다. 물론 확정은 아니지만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네. 본격적으로 한한령 해제가 되면서 국내 연예인들이 중국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분위기는 거의 이제 한한령 해제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한한령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그러니까 중국 소비재들은 좀 약간 조심해야 되는 게 사실은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네. 때문에 국내에서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기에는 좀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면세점 수익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을 기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들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긴 하지만 이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도 약간 좀 차별화가 되면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네. 단기간에는 이제 한한령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바로 올라간 종목은 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구분을 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다라고 설명하셨지만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로나19가 창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차별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관련주로 눈여겨볼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 하반기 라인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적 상승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 종목인가요? 저는 어떻게 컨텐츠주들을 상당히 좋아하긴 하는데 네. 어쨌든 이 중국 소비 쪽에서도 어쨌든 컨텐츠, 국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사실 상반기에 보면 상당히 기대를 모았던 더킹 영혼의 군주가 네. 사실 국내에서는 상당히 좋지 못했었습니다. 맞아요. 시청률도 좋지 못했고 너무 PPL 위주로 간다는 얘기가 지금 평이 많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다라고 예. 보여지긴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넷플릭스나 이제 이런 걸 이제 어쨌든 순위를 봤었을 네. 때 국내는 아니지만 어쨌든 동남아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상위권, 뭐 1위 아니면 이 방영 기간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국내와 해외 쪽 시점은 좀 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가가 사실은 그 시청률에 좀 영향을 받긴 하지만 네. 사실은 이 시청률과 또 실적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쵸. 시청률이 더킹 영혼의 군주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동남아 쪽에 인기가 많았던 부분을 감안하면 판권도 잘 팔렸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더킹 영혼의 군주가 상반기에 분명히 톡톡한 실적 측면에서 효자 노릇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서 2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정도 성장한 한 160억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 한 해 어쨌든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 그다음에 편성하는 게 약 33편 정도,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8편 정도가 지금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측면을 봤었을 때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향후에도 그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봤었을 때도 OTT 시장이 상당히 지금 과열되어 있습니다. 네. 이 OTT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는 얘기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권 자체, 단가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거 봤었을 때도 스튜디오 드래곤은 현재 이 글로벌 상황도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간 실적을 봤었을 때도 상당히 지금 성장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OTT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그렇게 되면 콘텐츠 업체들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도 뭐 실적뿐 아니라 하반기 라인업까지 여러 가지 성장되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눈여겨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까지 오늘의 이슈와 종목 살펴보셨는데요. 더 많은 종목과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50분에 진행되는 새빨간 스캔들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스캔들은 한화투자증권의 정원정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굿모닝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시장에 가장 핫한 종목, 가장 관심 가는 건 역시 SK 바이오팜일 겁니다. 아까 수급 스나이퍼에서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시초가가 지금 공모가의 200% 수준인 거의 98,000원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다면 127,4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수급 좌우될 가능성 1, 2개월 안에 이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유통 주식 수도 1,022만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외국인의 미확인 확약 물량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된다고 하니까 이후 저희가 개장 이후에 시초가 잡힌 이후에 장 초반의 움직임 살펴드리면서 정확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SK 바이오팜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시장에서 관심이 가고 있는데 사실 저 큰 전체적인 시장으로 보면 롱텀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이나 연기금의 수급이 시장에 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이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제 지표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줄줄이 나왔습니다. 각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궁금한데 오늘 저희가 그런 포인트도 잡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개장은 굿머니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네, 7월 2일 개장 상황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기 전에 저희가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을 체크해보고 있죠. 자,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고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주에는 상반기를 좀 결산을 해보고 하반기에 어떻게 그렇죠. 전망을 할 것인가, 전략을 짤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자, 일단은 상반기를 좀 돌이켜보면 주식시장이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진짜 요동쳤다고 그러면 요동치고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는 이것을 입증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반기에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잘 아셔야 맥을 잡을 수 있고 그쵸. 이것이 어떻게 시장에 자기가 올바른 주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딱 목을 딱 지키고 계셔야 좋은 수익률이 나오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전망과 해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상반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이나믹했고 요동쳤는데 정말 상반기를 어떻게 그럼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마켓에 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프로들조차도 낯선 광경들을 보신 거죠. 아시지만 아이칸이라든가 그다음에 워렌 버핏 다 초반에 다 소위 말하는 이 손실을 조 단위의 손실을 얻는데 그게 왜 그랬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을 때 가장 우리가 예상 뛰어넘는 게 스피드였어요. 그쵸. 등락이 3월 달에는 진짜 지하 한 10층 정도 있는 줄 알았는데 4월 달, 5월 달 가니까 63빌딩이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왜 스피드 했었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대가들이라든가 기관들이 움직이기에는 좀 더 추세를 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인디비주얼 인베스터 개미 군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른 등락이 있는데 등락이 있다는 것은 항상 쏠림이 있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반기에 종목이 순환 매세가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코로나주에서 비대면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대로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꼭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제가 보기에 뚜렷한 이것은 아마 이제 이 추세로 갈 수 있는데
중국과의 동조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끊어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코스닥과 뭐 이 다우 뭐 이런 데 다 비교해 보면요. 그래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USA 미국과의 미국과. 동조화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니까 강해졌다. 그렇다면 저기서 힌트는 뭐냐면 지금 미국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면 블랙락이에요. 그렇죠. 거기를 잘 보셔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들 많이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블랙로. 예, 그러다음에 이제 플레이어인데 선수가 바뀐 거죠. 기관이나 뭐 진짜로 프로페셔널한 사람보다는 이 개미 군단 로빈 훗이죠. 개미 군단과 또 뭐 유럽에서는 마담 소피아까지 각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이 저가 매수에 아주 혹이라고 봤기 그쵸. 때문에 지금 들어오면서 종목이 굉장히 변화가 됐어요. 맞습니다. 중무장대에서 우리가 비대면 뭐 여러 가지 종목으로 변하면서 쏠림 현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익스펙테이션 하반기 반등을 지금 벌써 땡겨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U자니 V자니 W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디가 좋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그쵸. 사실 과거를 봤을 때는 U자 반등이 제일 좋습니다. 수익률 차원에서는. 그쵸. 자세한 거는 이제 숫자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리버스 실적과 주가는 완전히 반대로 갔죠. 그쵸. 왜냐하면은 이 파산 신청한 이 뭐 회사의 주가가 막 오르는 미국의 현상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은 실적과 주가가 분명히 반대로 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 그래서 슈퍼 상반기를 우리가 지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하반기는 정리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슈퍼 시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시장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일단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하반기에는 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는 잠시 후에 개장하고 또 최강 고문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 시간 이제 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SK 바이오팜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은 어떨지 이재 앵커와 함께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개장 앞두고 있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SK 바이오팜 시초가가 궁금하실 거고 시초가 이후에 거래량이 또 폭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공모가는 49,000원이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시간 주문을 확인해 보니까 최대 200% 수준까지 98,000원 선에서 지금 시초가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까지 오른다면 127,400원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유통 가능한 주식수 1,022만 주 이 정도로 예상되고 있고 앞으로 2개월 안에 수급이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 면밀히 또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팜에 대한 지금 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시초가는 98,000원 선 예상이 되네요. 네. 예. 일단은 뭐 공모가 대비 딱 2배 수준 형성되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과연 상장하고 난 이후에 이 흐름을 이어갈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위 말하는 초대박이라고 할 정도로 IPO에서 상당히 큰 관심을 일단 보였었는데요. 일단 뭐 저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시다시피 IPO 과정에서 김현증이라든지 내전증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이런 부분들에서 가치가 주가에 일단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상도 거쳐야 되고 이게 또 신약이 출시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 차이 때문에 일단 상장할 때는 뭐 초미의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급등 공가 대비 대박 수익이 나겠지만은 개장 상장하고 난 이후에는 과거의 제일모직이라든지 그리고 삼성생명이라든지 과거 어떤 그 관심이 컸었던 IPO 관련 종목들의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일단 상장하고 난 이후에는 뭐 크게 뚜렷한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지금 뭐 상장하고 난 이후에 유통주 그 상장 이후에 그 매도 물량 출에 여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 일반 공급 물량이 1,100만 주에서 1,000만 주 정도, 1,000만 주, 1,100만 주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7,300만 주에서 한 15%가량 되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매도 물량 출회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게 보호 예수 물량 중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유통 물량 주식수가 작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일단은 뭐 그 상장하고 난 이후에 급등세가 좀 이어지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적어도 빠지지 않는 그런 흐름도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볼 때 보합권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상장가가 아마 종가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통 가능한 주식 수를 파악하는 것도 주가 향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또 현대차, 기아차 6월 완성차의 도매 판매 지표가 나타났는데 내수 판매는 잘 됐어요. 그리고 해외 감소폭도 완화됐다라고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그랜저가 8개월 연속 잘 팔렸다고 합니다. 1위 차종으로 또 등극을 했네요. 오늘 그러나 현대차, 기아차는 약보합권에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기아차는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SK 잠시 말씀드리면 SK 지주회사는 4% 강세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자, 2차 전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2차 전지 수출이요. 4개월 만에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미중 전기차 그리고 IT 배터리 수요도 회복 가능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팀장님 잠시 언급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일단은 지금 시장이 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승 출발 흐름이 좀 장 후반까지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전강 후약에 대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 기분 좋게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어떤 시장 여건이 개선이 되게 되면서 좀 상승 마감을 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지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의 어떤 투심이 개선이 되는지 이 여부를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통신 섹터도 오늘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5G 미국 쪽 향후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신 3, 4주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 업체도 대부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하반기 첫 거래일을 보셨죠. 일단 수급상의 부담감으로 장중 상승분을 되돌릴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등의 흐름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0.3% 상승 5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112선에서 상승 출발됐고요. 이 코스닥 시장이 0.66% 상승하면서 732선에서 오름세로 동반 출발하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 어제 1,200원 선 위로 올라서 흐름들 여전했는데 오늘 이런 75전 하락하면서 1,201원 60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증시 어제 0.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0.4% 반등세 보이고 있으면서 22,219엔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엔달러 환율은 소폭 조정받으면서 107엔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흐름들 봐야 될 텐데 일단 목요일 개장입니다. SK 바이오팜 나왔습니까? 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아직까지 상장가가 집계는 되지 않았는데 일단 12만 7천 원까지 네. 현재 그 상장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 예. 일단은 아시다시피 그 변동성 호가 조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급등 출발하는 영향으로 해서 호가가 아직까지 조금 집계가 네.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예. 9만 8천에서 일단 12만 7천 원으로 일단 가격이 조금 또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 0.5%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0.6%가량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양호한 출발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시장이 상승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0.5%, 0.4%가량 약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그리고 LG화학, 삼성 SDI,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1% 넘는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SK 같은 경우는 현재 2.5%가량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쪽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는 양호하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 전반적 분위기가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1.5%, 0.6%가량 현재 상승 출발이 하고 있고요. 알테아 여전히 1%, 그 에코프로비엠이 1.8%, KMW 1.1%. 그 외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5G 같은 종목들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넥신 휴질 같은 경우도 1.2%, 1.4%가량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현재 상승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업종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 시장이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증권주가 가장 먼저 현재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제약주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바이오팜 지금 나왔습니다. 아, 역시 12만 7천 원 선에서 상장 가가 정해졌네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상장가 대비해서 상장가가 9만 8천 정도 됐잖아요. 거기서 또 상한가 수치를 반영한 12만 7천 원에 일단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 매수 잔량이 지금 이제 2천만 주 정도 쌓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흐름이 장후반까지 좀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일단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시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장하고 난 이후에 이 이후에. 흐름이 상승 흐름이 좀 지속되는지 여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공모가가 4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200% 수준까지 9만 8천 원 이런 부분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상장가는 가격 제한폭이 30%까지 올라서 12만 7,400원 선에서 오늘 상장가액을 정해졌고 이 부분으로 진행됐고 앞으로 이게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SK는 현재 0.67% 시가 대비 상승폭을 줄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29만 7천 원선, 29만 8천 원선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이 두 종목의 비교 분석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현대 기아차는 호가 대비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7% 그리고 기아차가 0.4% 시가 대비 상승폭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포스코가 오늘 1% 상승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2분기 적자 전환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도 하반기는 조금 더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냉연, 강판 이쪽으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판매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통신 섹터 중에 KT가 단연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23,900원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 예상보다 빠른 이익 턴 어라운드가 예상된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 1.4% 상승하면서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분기 순이익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 최근 양호한 소비도 있고 개인 심판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도 계속적으로 견조하다고 하는데 이 영향을 받아가는 걸까요? 자, 신한지주 역시 1%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2분기 추정 순이익 전망치 다소 하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하반기 조금 더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하반기를 조금 더 바라보면서 종목들이 가는 흐름들도 현재 장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예. 일단은 뭐 오늘 SK 바이오팜 상장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제약 섹터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부분들이 네. 1차적으로 특징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도 바이오 제약 섹터가 전반적으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명문제약이 8%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스가 2.5%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바이오 제약 섹터가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승세를 좀 이끌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특징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대지독감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SK 바이오팜 상장 효과로 인해서 일단 바이오 제약 섹터였던 투심이 좀 개선되게 되면서 바이오 제약 쪽으로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OLED 관련주가 어제에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ICD가 4%, KPS가 4%, 아이원스가 3%, 유파워 플라즈마가 3.9%가량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어제 아시다시피 비주얼라든지 샤오미 같은 경우에 OLED TV의 출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일단 모멘텀이 일단 작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일단 패널 공급을 위해서 3분기에는 광저우 공장까지도 가동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은 OLED TV였던 양산이라든지 그리고 OLED 어떤 패널에 어떤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OLED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는 것이 일단 어제에서 오늘까지도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쪽에 구충제라든지 슈퍼박테리아, 뭐 면역 항암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일단은 뭐 돼지 독감 관련
대지 독감 관련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일단 테마 상위에 올라와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 그룹주도 오늘 대거 52주 신고가를 방출해냅니다. SK증권 신고가 기록했고요. SK증권 우선주 역시 현재 16%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네트워크 우선주 신고가 기록한 이후에 하락했고요. SK디스커버리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더해서 SK디스커버리 우선주도 동반 52주 신고가 경신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수급 현황 잠시 언급해드리면 외국인의 매도 행렬은 4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고 기관이 3거래 연속 매수 흐름 나타내주면서 매매 공방 펼쳐지고 있고요. 이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나홀로 방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이 1%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이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2122선에서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살펴드렸고요. 조금 더 다양한 경제 이슈, 정확한 분석 함께 만나보시죠. 김호수 앵커 받아주세요. 네, 보셨듯이 오늘 SK 바이오팜은 빵 터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SK 관련 그룹주들도 일제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저희는 또 시각을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아까 상반기를 정리를 했는데 상반기는 슈퍼 시장이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또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증의 시간입니다. 네. 과연 지금 주가가 적당한 주가인지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하반기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에서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나왔어요. 뭔가요? 뭐 지금 이제 하반기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만 불구하고 콘센서스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앞으로 10% 더 올라갈 것이냐, 10% 하락할 것인가, 네. 팽팽하게 지금 맞춰서 콘센서스, 전문가 콘센서스가 이 형성되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급등한 주가가 적당한지, 그러니까 기대와 전망만으로는 계속적으로 이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한번 PPT 보시면서 확인해 볼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금리 글로벌 공급 과잉 이것이 이제 사실 뭐로 대변되면 정부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따라서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이게 좋으냐 나쁘냐 하는데 저는 나쁘게 나올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과거를 보면요. U자 반등, V자 반등, W자 더블딥 이게 나오는데요. V자 반등하면 굉장히 좋은 줄 압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U자 반등. 그러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이 나가고 유동성이 공급되는 장이 형성될 때 최고의 흐름을 나타냈군요. 2001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닷컴 버블 때요. V자 반등했는데 수익률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 때는 U자 반등이지만 18% 이상의 수익률을 갖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규 유동성이 투입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회복 사이클과 이것이 맞물어지면서 어쨌든지 신규의 유동성이 계속 투입되는가 이것에 대한 지금 전망이 가장 하반기에는 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모멘텀을 갖고 가야 될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제 성장주로 몰리게 돼 있다. 근데 이번에는 특징적으로 산업군도 산업군이지만 차별화가 굉장히 이뤄질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이게 이 기업이 이 산업군이 진짜로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를 옥석을 가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차별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나온 BBIG 네. 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상반기 때 일어났던 패턴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셔야 됩니다. 더구나 또 더욱 우리에게 이런 투자의 가이드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새로 생겼죠. 미국 증시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블랙락은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갖고 가는지
피델러티는 어떻게 하는지 요거 보시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줄 것 같고요. 희한하게 최근에 미국 선물하고 한국 그 다음 날 증시하고가 무지무지하게 똑같은 방향성을 지금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조금 우리가 부지런을 떨면 선물에서 나온 힌트를 가지고 그 당일날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제 언제 중앙은행들의 이런 정책 여력들이 소진이 되느냐 이 부분이 변곡점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소진된다고 한다는 것은 경기도 좀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등 인플레가 너무 심화되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반기 너무 많습니다. 뭐 미국 대선도 있고 뭐 미중 무역 전쟁부터 쩐인데 가장 큰 것은 다름 아닌 유동성 공급이 얼만큼 지속적으로 후반기에 뭐 초입 부분에서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냐 이것이 큰 흐름을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러면 투자는 어디다 하셔야 되느냐 실적이 좀 양호할 것 같은 산업군 산업군입니다. 네. 그다음에 성장 가능성 있는 업종 그리고 정부 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 업종 세 가지 변수를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같이 뭐 방정식에 넣으시면요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동성이 하반기에도 계속 공급이 될 수 있을지, 이게 또 유동성 공급이 어느 정도 타이밍에서 좀 줄어들지,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경장 상황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봤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어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이재 앵커 전해주세요. 종목 팩토리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TV 전문가들이 엄선한 종목 오늘장의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세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LNF인데요. 김민수 펠리즈 투자리서치 대표가 새빨간 스캔들에서 LNF 제시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턴 어라운드 이익 발생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왜 하려고 하면 시설 투자가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8월 말 일정이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죠. 환골 탈퇴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재무구조 개선, 신규 투자 그리고 차세대 양극재 소재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분석도 더해졌습니다. 자, 매수가 31,500원 이하에서 눌림목 매수이고요. 목표가 43,000원, 손절가 27,000원 라인인데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입니다. 현재는요. 시가 대비 하락폭을 좀 키우면서 3% 약세 흐름으로 32,2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SK입니다. 주식공장의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이 제시한 종목인데요. SK 바이오팜이 오늘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자회사 상장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SK를 집중해야 된다라고 강조해 주셨거든요. 매수가 29만 원,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27만 원 라인을 제시해 주셨고요. 현재 SK의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는 현재 8%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군요. 27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향후의 흐름들도 좀 발빠르게 저희가 점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종목인데요.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빅머니에서 제시된 종목이었는데 8월 4일 내에 앞으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실적이 100억 원에서 110억 원 수준으로 예상돼 있습니다. 영업이익이겠죠. IT 소재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향 매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분기 실적 전망치에 일정 부분 좀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력 제품에 따른 그런 부분 라인을 갖추고 있는 게 SK 머티리얼즈는 좀 비슷합니다. 그런데 SK
SK 머티리얼즈에 비교해서 워닝 머티리얼즈는 그동안 주가 상승에서 소외돼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갭을 메울 수 있을지 분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가격이 좀 떨어진 흐름도 있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매수가 27,000원에서 28,000원 사이가 적당하다 봤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2,000원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 가볼까요? 자,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현재 2% 가깝게 약세 흐름으로 출발은 합니다. 28,000원 선 현재 보이고 있으니까 장 출발의 힘, 뒷심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닝 머티리얼즈까지 함께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서 책임이 부과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 50분 주식공장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와 관심주를 모아서 경제 분석가와 그리고 기자의 시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시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SK 바이오팜이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SK 관련 종목들은 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은 상한가를 거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SK 지주사죠. SK와 SK증권, SK 디스커버리, SK 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SK 바이오팜을 제외를 하고는 전반적으로 작게 빠지는 거는 5%, 또 많이 빠지는 10% 넘게 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SK 바이오랜드만 유일하게 이제 3.8% 상승 흐름인데요. 바이오랜드는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르나 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상당히 좀 희비가 엇갈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역량은 좀 틀리지만은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선 관련주들 그러니까 누가 후보로 나오게 되면은 뭐 진짜 연관성도 없지만은 뭐 인맥 관리, 학교 관리 해가지고 급등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선 끝나고 나면 확 식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 SK 바이오랜드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연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IPO를 하게 되면서 단순히 연관성을 찾으면서 주가 상승했었다가 네. 이제 딱 상장이 되니까 소위 말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현상처럼 일단 SK 바이오팜은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나머지 SK 그룹주들은 이 기대감이 이제 식어버리게 되면서 이제는 매도세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폭이 좀 크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또 최근 3일 동안 30% 넘게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근데 아시겠지만은 SK 디스커버리 했던 종목에 대한 호재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SK 바이오팜에 대한 효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락을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SK 바이오팜에 대한 상장 효과가 일단 일단락이 되게 되면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SK 바이오팜만 이제 부각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SK 바이오팜은 여전히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최영호 고문과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이제는 또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을 업종, 산업군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그렇죠. 됩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될까요? 근데 오늘 이제 SK 그 지금 바이오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 하반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후퇴 가능성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 쏠림이 있는 상황. 그래서 일단 SK를 산업군으로 보시면 그 산업군이 굉장히 좋아서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특장주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같이 연관돼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쏠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쪽으로 또 지금 몰려가는 이러한 부분들, 이것이 나오는 그런 장으로 보여주는데 하반기를 압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요. 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주가 차별화되는 과정을 분명히 이번에는 나타낸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 들어가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쵸. 그러나 우리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주식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너무 지금 이런 부분들의 이 급등락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제일 지금 정부나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건 과열된 투자 심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추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유행 이거 뭐 굉장히 지금 뭐 불안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변수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하반기에는 많이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장하는 섹터가 어딘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방점을 찍어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급격한 경기 회복 조금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저인플레와 지속적인 이 통화 정책은 계속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증권시장의 보약입니다. V자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감기 걸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열이 쭉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날로 나가서 100m 달리기 시합해. 이거 안 되거든요. 그쵸. U자 반등으로 쉴 거 다 쉬고 그다음에 보약도 좀 드신 다음에 체력이 회복이 돼야 달리기도 하고 마라톤도 하기 때문에 네. U자 반등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하시고 또 지금 V자 반등으로 빨리 올라가시면 산이 항상 높으면 골도 깊습니다. 또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정부가 지금 뭐 진행하려는 이 방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거기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조합을 하시면은 좋은 투자의 전략이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최영호 고문과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정부 정책과 엮여서 성장할 수 있는 쪽을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바이오 데이터 허브 뭐 조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뭐 제약 바이오 쪽에도 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정태현 팀장님 네. 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반기에 어느 네. 쪽을 좀 살펴봐야 될지 그리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어느 정도 또 뭐 예상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체크해 주시죠. 일단은 시장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저도 고문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상한 표현을 쓰자면은 네. 처방약과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게 되면 약을 처방이잖아요. 근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그 효과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고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양에 대한 효과가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시간에 걸려서 천천히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일단은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IT라든지 자동차, 뭐 화학, 철강 이쪽은 올해 말까지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체할 만한 것들이 방금 얘기했던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언택트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계속 개별 종목 장세가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더지 잡기식이었던 스너맨 장세가 테마 장세가 이거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누가보다 지금 캐시카우가 반도체거든요.
그럼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어떤 가격 동향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어쨌든 6월 달까지도 디램 가격이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아쉬운 건 그 상승폭이 조금 제한됐다라는 거,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 디램 가격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됐다라는 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폭도 둔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이거를 보고 예상보다 부진하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상각보다 선방했다는 그런 전문가도 있을 건데 네. 어느 쪽에 조금 평가가 우세하냐 따라서 이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시장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조금은 확인이 필요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두 분과 이야기 나눴는데 다음 주에 아마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두 분 뵐 것 같은데 네네. 예, 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 주에 여하튼 오늘은 굉장히 큰 소리 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러면 좀 우리가 세밀하게 좀 해볼까요? 세밀하게 종목을 한번 제 댓글에 보면은 그래서 알겠는데 종목을 네. 찍어주셔야죠. 최 박사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종목 갖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호 또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어떤 종목들을 살펴봐야 할까요? 이데일리온 주식 전문가들이 선택한 골수에피의 관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급등 매매 전문가의 픽입니다. 카이노스 매드인데요. 뇌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으로 SK바이오팜 신규 상장으로 인해서 이 뇌 관련 치료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5,800원 지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매수해보시라라는 분석인데요. 오늘장 8%대 강세로 출발했고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6,100원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구미영 전문가의 픽입니다. 코이즈인데요. 코이즈는 신소재 개발 업체로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성장성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1% 미만 소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서용원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5G 관련주 솔리드인데요. 5G 순환매를 노려보라는 분석이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3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 넘게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이영지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최근에 지수가 올라오면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수 하방 가능성에 대비해서 견조한 대형주를 주목해 보시라라는 분석이고요. 오늘장은 보합권에서 등락 나오면서 52,000원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난희 전문가님의 픽입니다. 오늘 상장한 SK바이오팜인데요. 오늘 신규 상장하면서 첫날부터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 바로 상한가에 직행을 하면서 현재 12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들이 선정한 골수에피 관심 종목들을 간략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더 많은 종목들과 자세한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10시 50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자 골수의 픽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굿모닝 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SK바이오팜이 화려하게 데뷔를 했는데 네. 코스피 시총 27위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네. 뇌 관련 치료제 SK바이오팜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 반면에 SK그룹주들은 거품이 좀 빠지면서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W게임즈가 급락세입니다. 나스닥 상장이 연기가 되면서 13% 넘게 급락하고 있으니까 자회사 상장이죠.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에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아침에 굿모닝 굿모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